안녕하세요. 빌딩 멘토 더빌딩 강남 부동산의 최희혁입니다. 중개를 잘한다는 것은 매도자의 실익과 매수자의 이해관계가 잘 맞도록 조율함으로써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도자의 실익은 주로 양도세의 문제로 귀결되고, 매수자 입장은 대부분 취득세, 사용 목적 등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됩니다. 그동안 상가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거래할 때 각자의 요구사항이 달랐음에도 거래가 원활할 수 있었던 것은 용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상당 부분 매도자를 배려해 주었고, 매수자 입장에서 용도 변경 후에 취득을 함으로써 취득세 중과나 사용 목적에 부합한 상태의 건물로 매매가 가능했기에 잡음 없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최근 발표한 기재부 유권 해석은 안 그래도 거래 절벽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인데, 이제는 거래 자체를 어렵게 하는 엄청난 핵폭탄 하나를 던지고 간 느낌입니다. 질의 내용은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제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 물건의 판정 기준일에 대한 쟁점입니다. 10월 22일 기재부는 명확하게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양도일 현황에 따라 양도 물건을 판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0월 21일 이후 계약 체결일부터는 양도일 현황에 따라 양도 물건을 판정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일에 주택으로 있었다면 특약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된다면 주택에서 건생으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도 주택으로 인정해 주어서 비과세 장기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에 거래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노후 건물로서 임차인의 명도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세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기에 원활하게 매매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잔금점 멸실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은 없지만 멸실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매물이 아니라면 거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대부분 세금 혜택을 받는 매물이 상당수이기에 당분간은 용도 변경을 특약으로 하는 거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10월 21일 이전에 이루어진 매매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어느 정도 금액적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거래 당시는 상가주택이었으며 명도기간, 용도 변경 시간을 넉넉 잡아 잔금기간을 1년 정도 잡고 용도 변경 완료되는 시점에서 합의하여 잔금일을 당기는 내용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 성파구 소재의 건물로서 대지면적 80평, 연면적 198.8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된 건물이었습니다. 매매가는 45억입니다. 건물 구성은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었고, 지상 2층에서 지상 4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매도자는 본 건물을 2015년에 약 20억에 매수하여 2021년에 45억에 매도한 사례입니다. 시세 차익은 단순 25억 정도 나왔으며 주택 부분에 대한 시세 차익을 15억 정도 계산하고 나머지는 10억으로 잡았을 때 비과세 받는 부분, 장기 특별 공제 부분을 받아 실제 양도세는 3억 5천 정도 납부하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계약이 되었다면 얼마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최소 10억 정도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세부 사항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해가는 상황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 전 미리 양도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모두 불이익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누군가는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에서 배제될 수 있는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주택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용도 변경을 통해 건생으로 되어 있다면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한 세금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서 다주택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당분간은 규제에서 완화로 바뀌어가는 추세라 변하는 정책을 잘 살펴보는 것이 자산을 지키고 부자가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의 시기는 움츠려들 때가 아니라 기회를 엿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유권 해석이 통일된 원칙의 필요성이라면 합당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판단의 근거가 명확성이라면 혼돈의 여지가 없어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혼돈스러울 수 있으니 명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마사시다 고노시케가 한 말로 결론 지으려 합니다. 호황은 좋다. 하지만 불황은 더더욱 좋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신을 차리면 기회는 항상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규제가 지금은 완화로 변하듯 불황이 있으면 다시 호황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강남 서초 빌딩 매매 중개 전문 부동산 더 빌딩 강남은 선릉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빌딩 매매 컨설팅 접수 및 예약 방문을 환영합니다. 또한 방문 상담 시 광고에 없는 숨은 매물들을 소개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